오늘은 올리브영 세일 기간에 맞춰서 한번 와봤는데요. 이미 여러분 화장대에는 화장품이 많을 거예요. 올리브영 세일 기간에 필요 없는 걸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게 필요할지 한번 다 정리해 드릴게요. 올리브영을 다녀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영양제로 이제 많이 먹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좀 핫한 게 요즘 글루타치온일 것 같아요. 글루타치온을 리포솜 형태로 해가지고 흡수율을 높인다고 먹는 것들이 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글루타치온이 정말 피부 미백을 도와주고 피부를 좋게 만드냐에 대해서도 조금은 논란이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글루타치온이 먹게 되면은 다 분해가 돼서 다시 재합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섭취로 해서기보다는 주사로 넣어주는 걸 더 추천을 하고 있고요. 주사로 넣어준다고 해도 피부에 도달하는 게 어차피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몸이라는 게 항상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체온이 36.5도를 항상 유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글루타치온이 들어왔을 때 그 체내 활성화도 레벨을 너무 많아도 어차피 인체는 그 어느 정도 레벨을 유지하려고 조절을 해요. 그래서 피부 속에 들어가더라도 이미 글루타치온이 충분하다면은 그렇게 피부 속에 글루타치온을 넣지가 않거든요. 이제 몸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글루타치온은 넣는다고 해도 주사로 넣는 게 제일 맞고, 먹어서 좀 효과를 보겠다 기대를 한다면은 그나마 필름 형태로 혀 밑에 집어넣는 형태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가루나 알약이나 이런 것들은 효과는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다. 큰 기대는 안 하시고 드시는 게 좋다. 지갑을 조금 닫아두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콜라겐도 많이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콜라겐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아무리 저분자 콜라겐이라도 장을 통과하는 콜라겐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분해가 되고 다시 재합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재합성을 할 때는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무언가 자극이 있어야겠죠. 콜라겐 섭취에 또 필수적인 게 비타민 C거든요. 콜라겐을 만드는데 필수한 효소이기 때문에 드실 때는 꼭 비타민 C를 이제 함유된 제품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제품도 이제 비타민 C가 보니까 좀 함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몸은 계속 콜라겐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피부과 시술을 받거나 했을 때 활발하게 평소보다 콜라겐 합성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콜라겐 섭취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최근에 위고비나 마흔자로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은 굉장히 단백질을 많이 안 먹게 된단 말이에요. 콜라겐이 갑자기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런 보충제를 통해서 콜라겐을 보충해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피부과 의사들도 되게 좋아하고 요즘은 굉장히 다들 하나씩 갖고 있을 것 같은 라로제포제인데요. 비판텐에서 많이 좀 인기가 있었던 판테놀 성분의 가장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가장 잘 구현했고 이게 가장 효자 상품이고, 시카가 밤이랑 크림 형태가 있을 텐데 조금 꾸덕꾸덕한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크림 형태로 바르시면 되는데, 좀 급하게 이제 피부 염증이 났다거나 좀 건조한 거나 이런 것들을 잡고 아니면 또 피부 실수를 해서 피부가 좀 뒤집어졌을 때 그때는 이런 시카 밤 형태를 바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응급처치나 좀 이런 인텐시브한 보습이 필요할 때는 저는 가장 이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라로제포제는 제 비타민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비타민 이제 C 이 제품을 굉장히 좀 많이 쓰고 있고요. 다만 조금 비싸기 때문에 좀 나중에 가성비 제품을 쓰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비타민 C 라로제포제에 이제 세일을 한다면은 꼭 쟁여주셔야 될 그런 항목이라고 보고요. 기능성 제품을 바른다고 하면은 비타민 제품 무조건 이제 추천을 드려요. 실제로 피부를 통과하는 성분이 이제 비타민이기 때문에 다른 성분들, 예를 들어 PDRN이라든지 콜라겐들은 사실은 피부 장벽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피부 겉에 머물러서 보습 효과 정도만 내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뭔가 기능을 하는 거를 갖고 싶다면 비타민 제품을 쓰시는 게 맞고, 라로제포제 중에는 비타민 C와 비타민 B5, 비타민 B3 세럼이 있는데, 비타민 B5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판테놀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되고, B3 세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다만 라로제포제가 조금 가격이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세일을 할 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타민 B5 크림이 있는데, 이게 수분 크림인데 제가 한번 써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발림성이나 냄새나 이런 것들이 좀 좋기 때문에 뭔가 영양 크림을 쓰고 싶다 할 때는 계속 이거 쓸 것 같거든요. 판테놀이 잘 맞기 때문에 쓰면 좋을 것 같은데 가격이나 양이 좀 적은 편이긴 해요. 그래서 이것도 세일할 때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쥬란 화장품도 많이 쓰시죠. 그 중에서 저는 이 앰플을 좀 써봤는데, 사실 PDRN 화장품이, PDRN은 분자 덩어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피부 장벽을 통과하지 못해요. 사실 PDRN이 실제로 진피에 가가지고 역할을 해야 되는 성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리쥬란처럼 바늘로 실제로 넣어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것들이 화장품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까진 상처라든지 실제로 진피가 보이는, 표피가 날아간 상처나 이런 데에 발랐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지만, 건강한 피부에는 사실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이것들이 피부 표면에서 피부 장벽을
어느 정도 보습을 해주고 지켜주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PDRN 화장품을 불신하고 안 좋아했는데 이 앰플은 뭐 이제 PDRN 자체 효과를 낸다기보다는 보습을 위해서는 굉장히 또 이제 충분히 쓸만한 화장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많이 쓰실 것 같은 클렌징 워터 많이 쓰시죠. 바이오더마가 가장 무난한 것 같고, 클렌징 워터 쓰실 때 패드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많이 추천하는 제품이 시루코터 제품 중에 단일 나일론 제품으로 된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그게 아니면 이제 클렌징 워터 넣으면 거품 나오는 용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품을 내서 거품으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특히 여자분들은 예민하신 분들, 화장 많이 하고 닦으시는 분들 예민하신 분들은 클렌징 워터로 이렇게 닦아내는 것보다는 사실 차라리 클렌징 밤 종류나 클렌징 오일 종류로 쓰시는 걸 더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유세린으로는 여러분이 아이크림 많이 유명히 쓰실 텐데 조금 이게 꾸덕해서 잘못하면은 이제 다른 데 바르면 좀 모공을 막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눈에만 사용하시길 바라고, SPF 15 이제 자외선 차단 기능을 넣었는데 굳이 왜 넣나 싶어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15로는 사실은 크게 효과를 많이 못 볼 것 같고 최소 30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기분 좋으라고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닥터지 크림 많이 쓰시는데 이 달팽이 크림 PX에서 많이 구매를 했던 그런 제품인데 좀 꾸덕꾸덕하고 이제 보습이 좋기 때문에 중년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많고, 그러니까 이제 20대 군인분들이 이런 것들을 사서 어머님한테 사다 드리고 어머님들한테 입소문이 났던 것 같고요. 조금 지성이신 분들한테는 좀 꾸덕꾸덕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 지성이신 분들은 닥터지 레드 블레미쉬 크림, 조금 더 이제 가벼운 재질의 크림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가벼워서 수분 보충되는 감이 없어서 저는 쓰자면은 스네일 크림을 좀 쓸 것 같고, 정답은 없어요. 써보고 좀 맞는 걸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에스트라 같은 경우는 가장 만능인데 하나로 다 퉁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에스트라 수분 크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보습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는 이제 자극적이지도 않고 무난한 것 같고요. 예민하신 피부 분들 같은 경우도 저는 화장품 개수를 줄이라고 하는데 그냥 다 쓰지 말고 이런 에스트라나 이런 피부과에 쓰는 화장품을 하나만 계속 쓰다가 좋아지면 다른 기능성 화장품 같은 것들을 추가해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서, 여러 개 쓰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이거 하나만 쓰시자고 하면은 원픽인 것 같습니다. 레티놀은 저는 대기업 신봉을 하는데 아이오페 레티놀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쪽으로는 연구가 많이 되고 되게 좋은 제품들을 많이 이제 내왔던 회사라서 아이오페에서 이제 레티놀 1%랑 2%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써보는 거 1% 써보시길 추천을 드리고, 거기서 좀 이제 자극이 별로 안 되고 적응을 했다면 2% 넘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거에서도 너무 좋다 하면은 사실 처방받는 레티노이드 제품, 아크리프라든지 디페린 쪽으로까지도 넘어갈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뭐 비타민, 아까 앰플 같은 것들은 제가 이제 라로즈포즈 제품을 소개했는데 좀 비싸기 때문에 사실 메디엘 제품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성비 제품인 것 같아 소개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닥터지 선크림 되게 좋아하거든요. 무기자차 중에서 닥터지가 가장 저는 좋아서 좀 쓰고 있고요. 백탁 현상이 생각보다 그렇게 세지가 않고, 주의하셔야 될 게 무기자차는 바른 직후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데 유기자차는 바르고 한 30분 정도가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무기자차로 바로 쫙 바르고 나가시는 걸 또 추천을 드려요. 그 다음에 좀 땀이 많이 흘리거나 이제 여름이 되니까 야외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스티커 많이 쓰실 텐데 AHC 제품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저는 좀 꾸덕여가지고 좀 좋아하진 않아요. 하지만 자주 덧바르기 조금 편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가 야외 활동을 한다, 수영을 한다, 휴가를 갔다 했을 때는 한 2시간에서 3시간에 한 번씩은 꼭 덧발라주는 습관 가질 때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클렌징 오일은 저는 이제 이 제품 많이 쓰고 있는데, 클렌징 오일 같은 경우는 너무 지성이신 분들은 이게 오히려 좀 모공을 막는 경우도 있어서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쓰고, 좀 무난한 거 쓰실 거면 클렌징 밤 쪽이 나은 것 같고요. 클렌징 오일이랑 약산성으로 이제 조합을 해서 하는 게 좀 자극은 덜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중사용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기본적으로 좀 처음 써볼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근데 약산성 제품 뭐 많은 거 쓰시는데 이 제품이 좀 제일 덜 닦이는 것 같아요. 나쁘게 말하면 덜 닦이는 거고, 좋게 말하면 좀 피부 장벽을 보존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되게 예민하신 분들은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썼을 때 되게 잘 안 닦인다고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써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 트러블을 안 일으키고 그런 모공이 nak혀서 여드름이 나거나 좁쌀이 안 난다고 했을 때는 그냥 이걸로 쭉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름 종이 많이 쓰시는데 쓰더라도 이게 닦아내시면 안 되고요. 비비시지 말고 그냥 톡톡톡톡 이런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성이신 분들은 좀 써볼만 한데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좀 심한 경우에만 부분적으로 좀 이렇게 톡톡, 남자분들 막 팍팍 닦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국 화장품 같은 걸 비슷하게도 파는데 PDRN이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발림성도 좋고 테스트 다 해보고 좋게 화장품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꼭 이 코너에서 보지 마시고 이미 더 들어가면은
있는 좋은 화장품들 많거든요. 굳이 이런 것들은 약국템이 뭔가 바이럴이 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게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미 화장품으로 잘 나온 것들을 써보시고 이런 것들 엑스트라로 쓰시길 바랍니다. 지갑을 좀 아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드름 패치 많이 쓰시잖아요. 패치 중에 여드름이 났을 때 쓰는 거는 여드름균 같은 경우는 현기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기가 안 통하면 얘들이 잘 자라요. 여드름이 이제 초반에 났을 때 이것들을 그냥 여드름 패치라고 막아버리면 얘들이 더 번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열어놓는 게 좋을 수 있는데 여드름 패치 중에 요즘 티트리 오일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항균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같은 경우들은 티트리가 함유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초반에 이거를 좀 잡아줄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 후반에 이게 터지고 나서 얘네들이 상처가 났을 때는 상처의 2차적인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해서 쓰는 거는 추천을 드리고요. 이거를 꼭 가려야겠다 할 때는 항균 제품이 들어간 이런 제품들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실제로 쓰는 스틱 파운데이션 같은 건데 썼을 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쓱쓱쓱 쓰고 펴바르면 되는데 남성용 제품인데 사실 여자분들이 써도 되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귀찮아서 올인원 제품들이 많거든요. 생각보다 이거를 잘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피부에 너무 시간을 쓰기 힘들고 많이 바르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남성용 제품이나 올인원 제품 한번 써보시는 것도 솔직히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남성 제품들은 지성 피부에 맞게 좀 설계를 했기 때문에 예민 피부이신 분들은 안 쓰시는 게 좋고 지성 피부고 피부가 좀 튼튼하다 하지만 나는 여러 개 쓰는 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남성 제품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팩 같은 거 많이 고르실 텐데 팩은 사실은 저는 뭐 피부과 의사들은 엄청나게 신봉은 안 하고요. 팩은 좀 보습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좀 진정을 원하면 마데카솔이나 이제 그런 시카가 들어간 거 각질 케어를 원한다면 아하나 바가 들어간 걸 쓸 수가 있을 것 같고 콜라겐이 들어간 것도 있는데 콜라겐도 사실은 콜라겐이 흡수가 되진 않아요. 보습 성분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투입이 돼서 그 안까지 들어간다 이거는 잘 모르겠고요. 비타민들이 들어간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비타민C 같은 거 들어간 것들은 오히려 자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비타민C는 저는 팩보다는 세럼이나 이런 것들을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패드 같은 것도 많이 쓰시잖아요. 패드가 이제 되게 많이 유행하는 것 같은데 콜라겐 패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콜라겐이 실제로 흡수된다기보다는 겉에서 남아있어서 보습력을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보습을 하고 싶다로는 오케이, 내 안에 콜라겐을 채우고 싶다로는 호구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건 안 쓰시는 게 좋아요. 너무 많아서 사실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제가 봤을 때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이제 소개를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가스라이팅을 많이 당하고 계세요. 이런 컨텐츠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화장품을 더 써야 되고 기능성을 안 써서 피부가 나빠진 거다라고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무의식이 남아서 올리브영을 갔을 때 사게 되는 건데 사실은 지금은 과영양의 시대거든요. 사실 피부에 뭔가 안 발라서 문제가 되기보다는 너무 많이 발라서 안 맞는 걸 발라서 문제가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한국 분들은. 그래서 정말 내 피부에 필요한 것들만 좀 골라서 사시길 바라고 제가 소개시켜 드린 것 중에 저한테 가스라이팅 당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이제 정말 부족한 것들을 위주로 이제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픽은 좋은 클렌저 하나, 그 다음에 좋은 수분크림 하나, 좋은 기능성 제품 하나, 그리고 가끔 할 수 있는 팩 정도, 이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부가적으로 좀 더 이제 체험은 좋지만 그 정도 있으면 충분히 화장대에서 기본으로는 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 드렸던 것 중에 이건 내 얘기야 하는 것들만 골라서 구매하시길 바라고 나머지는 지갑을 좀 닫고 아끼시고 맛있는 거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피부 보건소였습니다.